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상황, 공감되지 않으신가요? 정말 좋은 재료 아낌없이 쓰고 막 밤새 공인해서 레시피 완성했는데 이상하게 매출은 그대로거나 어떨 땐 줄어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야심차게 준비한 신메뉴는 아무도 안 알아주고 손님들은 늘 시키던 거, 그 익숙한 메뉴만 찾는 그런 현실이요. 아, 정말 답답한 상황이죠.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가 바로 이런 답답함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저희가 분석할 자료는 키오스크 심리학, 매출 증대를 위한 고객 마음 설계라는 글의 일부인데요. 네. 이 글의 핵심 주장은 그 매출 부진의 진짜 원인이 어쩌면 주방이나 레시피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주방 밖의 문제일 수 있다. 네, 문제는 고객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사로잡는 데 실패한 매장의 키오스크나 테이블 오더 시스템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래서 이번 분석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비싼 재료를 더 쓰거나 또 다른 신메뉴 개발에 힘 빼는 대신에요. 오직 고객 심리를 활용해서 키오스크 설계를 최적화하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객단가, 그러니까 고객 한 명당 평균 지출액을 높일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한번 파헤쳐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심리학으로 매출을 올린다니 기대되는데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키오스크 설계의 비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로 다룰 핵심 원리는 선택의 과부하, 영어로는 초이스 오버로드라고 하죠. 네. 흔히 메뉴 가지수가 50가지 넘는 걸 자랑처럼 여기는 식당들도 있잖아요. 많죠. 김밥집 같은 데만 가도 메뉴가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 자료에 따르면 이건 오히려 고객한테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다는 스트레스, 그러니까 결정 장애만 안겨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결정 피로, decision fatigue라고 부르죠. 결정 피로요? 네. 특히 막 하루 종일 일에 시달리고 배고픈 상태로 식당에 들어선 고객의 뇌는요, 복잡한 계산이나 고민을 극도로 피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눈앞에 수십 가지 메뉴가 쫙 펼쳐지면 이 중에서 뭘 골라야 가장 실패 없이 만족스러울까? 이걸 따져보는 것 자체가 사실 엄청난 정신적 에너지 소모거든요. 머리 아프죠. 생각만 해도. 그렇죠. 결국 뇌는 에너지를 아끼려고 가장 쉽고 안전한 길을 택해요. 늘 먹던 익숙한 메뉴거나 아니면 그냥 제일 저렴한 메뉴, 이걸 고르게 되는 거죠. 결국 매장에서 전략적으로 밀고 싶었던 메뉴, 마진이 좋은 거나 정성껏 개발한 신메뉴는 고객의 레이더망에서 그냥 벗어나 버리는 거네요. 네, 맞아요. 단순히 선택지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사실, 어찌 보면 당연한데도 참 놓치기 쉬운 부분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키오스크가 무슨 두꺼운 백과사전처럼 모든 정보를 나열하는 대신에 센스 있는 친구처럼 큐레이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큐레이터요? 네, 첫 화면에 메뉴 50개를 그냥 빼곡히 보여주는 건 정말 최악의 설계라는 거죠. 대신 사장님 강력 추천, 놓치면 후회할 베스트 3라거나 셰프의 오늘 영감이 담긴 스페셜 세트, 이런 식으로요. 또는 고민 없이 완벽한 한 끼, 베스트셀러 조합처럼 고객이 깊게 고민할 필요 없이 이거 괜찮겠는데? 하고 바로 선택할 수 있도록 매력적인 선택지를 한 3, 4개로 압축해서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민하는 수고를 덜어주는 동시에 매장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수익성이 더 높은 메뉴나 전략적으로 팔고 싶은 메뉴로 고객의 시선과 선택을 유도하는 아주 영리한 설계입니다. 고객의 뇌가 본능적으로 복잡함을 피하고 편안함을 추구한다는 점을 역이용한 전략이죠. 내가 게으르다는 걸 이용한다. 재밌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추천 메뉴들이 실제로 고객에 만족할 만한 퀄리티를 갖춰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야 그 추천에 대한 신뢰가 쌓이니까요. 네, 그렇죠. 추천했는데 맛없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겠죠. 신뢰가 중요하겠군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가격 전략과 관련된 심리인데 기준점 효과, 앵커링 효과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게 또 아주 흥미로운데요. 네, 기준점 효과. 자료에서는 백화점 명품관 바로 옆에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낮은 잡화 브랜드 매장이 있는 이유를 예로 들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보고 난 직후에는 원래라면 좀 비싼데 하고 생각했을 10만 원짜리 지갑이 갑자기 아주 합리적이고 저렴하게 느껴지는 그런 심리적 착시 현상이죠. 네네. 처음 제시된 정보, 여기서는 아주 높은 가격이 마치 배가 내린 닷, 앵커처럼 우리 인식 속의 기준점으로 강력하게 자리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접하는 다른 가격 정보에 대한 판단에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게 기준점 효과군요.
그럼 이 기준점 효과 키오스크 화매 설계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네. 자료의 제안은 아주 대담하면서도 명쾌합니다. 매장에서 가장 비싼 플래그십 메뉴 있잖아요. 예를 들어 8만 원짜리 프리미엄 패밀리 세트 같은 거요. 이런 걸 메뉴판의 가장 첫 번째, 가장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배치하라는 겁니다. 제일 위에요? 네. 단순히 위에 두는 걸 넘어서 사진 크기를 다른 메뉴보다 더 크게 한다거나 화려한 배경 효과를 주거나 아니면 시그니처, 한정판 같은 특별한 수식어를 붙여서 고객의 시선을 확실하게 사로잡으라고 조언합니다. 와.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이 가장 비싼 메뉴가 실제로 많이 팔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팔리면 좋겠지만. 네, 팔리면 더 좋죠. 하지만 주된 목적은 그 가격 자체를 고객의 머릿속에 강력한 기준점으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일단 8만 원이라는 가격이 심리적 닷으로 딱 내려지면 바로 그 아래에 제시되는 4만 원짜리 스페셜 커플 세트나 3만 원대 단품 메뉴들이 갑자기 훨씬 더 접근하기 쉽고 가성비 좋은 선택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거죠. 와. 기준점을 높게 설정해서 다른 메뉴들의 가격 저항감을 낮추는 효과군요. 네, 바로 그거죠. 와. 이거 진짜 팔리지도 않을 메뉴를 일부러 전면에 내세워서 다른 메뉴들을 돋보이게 만들다니 이건 정말 치밀한 심리 전략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손실 회피, 로스 어벌전 심리까지 결합하면 효과가 배가 된다고요. 이건 또 어떤 원리인가요? 아, 손실회피. 이것도 행동경제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인데요. 간단히 말하면 사람들은 같은 금액이라도 무언가를 얻는 기쁨보다 이미 가지고 있거나 가질 수 있었던 것을 잃는 고통을 훨씬 더 크게 느낀다는 겁니다. 약 2배 정도 더 강하게 느낀다고 해요. 2배나요? 네. 예를 들어 길에서 10,000원을 줍는 기쁨보다 내 지갑에서 10,000원을 잃어버렸을 때 그 상실감이나 스트레스가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아,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10,000원 잃어버리면 하루 종일 기분 안 좋잖아요. 맞아요. 그 심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키오스크 문구를 쓸 때 단순히 세트 메뉴로 구매하시면 2,000원 할인됩니다. 이렇게 쓰는 것보다 표현 방식을 살짝 비틀어서 쓰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할인이라는 이득을 강조하는 것보다 손해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것이 고객의 행동을 유발하는 데 더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어요. 손해를 피한다. 예를 들어 단품 메뉴들의 가격 합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피자 18,000원 더하기 파스타 15,000원 더하기 음료 3,000원 총 36,000원 이렇게요. 그리고 그 옆에 세트 메뉴 가격 예를 들어 34,000원을 제시하면서 세트로 주문 시 2,000원 즉시 절약 하고 괄호 안에 단품 주문 시 2,000원 더 지불하게 됩니다. 이런 문구를 쓰는 거죠. 아, 더 내게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군요. 네, 혹은 더 직접적으로 단품으로 주문해서 2,000원을 손해보시겠습니까? 라거나 오늘만 2,000원 절약할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처럼 약간 긴박함이나 희소성을 더하는 것도 효과적이고요. 와, 단순히 2,000원 싸게 살 수 있다는 메시지보다 가만히 있으면 2,000원을 잃게 된다는 느낌을 주는 거군요. 확실히 후자가 더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고 행동하게 만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손해보기 싫다는 그 강력한 본능을 건드리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득보다는 손실 강지에 초점을 맞춘 메시지가 고객의 그 무의식적인 저항감을 줄이고 세트 메뉴나 추가 메뉴 선택 버튼을 누르도록 유도하는 힘이 훨씬 크다는 통찰이죠. 이야, 이런 미묘한 표현의 차이가 생각보다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자, 그럼 세 번째 심리적 원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기본값, 디폴트의 힘입니다. 기본값의 힘. 우리 스마트폰 앱 처음 깔면 온갖 종류의 알림 설정이 기본으로 다 켜져 있잖아요. 네, 맞아요. 엄청 많이 오죠. 솔직히 그거 하나하나 다 들어가서 끄는 사람 많지 않죠? 왜 그럴까요? 대부분은. 귀찮아서죠. 맞아요. 저도 잘 안 꺼요. 이 자료에 따르면 사람은 특별한 이유나 아주 강한 동기가 없는 한 미리 설정된 값, 즉 기본값을 그대로 따르려는 아주 강력한 관성과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네, 이것은 심리학에서 현상 유지 편향, 스테이터스 코어 바이어스라고 부르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현상 유지 편향. 네, 현재 상태를 변경하는 데는 의식적인 노력, 그러니까 생각하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 뇌는 본능적으로 에너지를 최대한 아끼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뇌는 게으르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경향이 나타나는 겁니다. 굳이 이걸 바꿔야 하나 싶으면 그냥 두는 거죠. 키오스크 설계에 바로 이 인간의 본능적인 게으름 혹은 에너지 절약 모드를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는 고객이 메뉴를 선택하고 옵션을 추가하는 모든 과정, 모든 단계마다 매장 입장에서 가장 이득이 되는 선택지를 미리 기본값으로 설정해두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조언합니다. 아예 처음부터요? 네. 예를 들어 고객이 스테이크 메뉴를 터치하면 사이드 메뉴 선택 화면에서 여러 가지 옵션, 감자튀김, 샐러드, 밥 이런 거 중에서 마진율이 가장 좋은 구운 야채 모둠이 이미 자동으로 체크되어 있도록 설정하는 거죠. 아하. 또 파스타를 골랐다면 음료 선택 단계에서 가장 저렴한 탄산음료 대신 단가가 더 높은 오늘의 에이드가 기본으로 선택되어 있도록 하는 식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설계를 해두면 고객이 나는 구운 야채 말고 꼭 감자튀김을 먹어야 해 라거나 에이드 말고 콜라가 마시고 싶어 라는 아주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다른 옵션 버튼을 일부러 찾아 누르는 그 추가적인 수고를 하지 않는 이상은요. 매장이 미리 설계해둔 방향으로 주문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됩니다. 객단가가 저절로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기본값 설정이 자칫하면 고객에게 뭔가 강매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느껴서 오히려 반감을 살 위험은 없을까요? 그게 좀 걱정되는데요. 아주 예리하고 중요한 지적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기본값 설정은 정말 신중하고 섬세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만약 기본값이 터무니없이 비싸거나 고객의 일반적인 선호와 너무 동떨어진 것이라면 당연히 불쾌감을 유발하고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 햄버거를 시켰는데 기본 사이드가 뜬금없이 샥스핀 수프라면 그건 말이 안 되겠죠? 그건 좀 심했네요. 핵심은 그 기본값이 합리적이고 괜찮은 추천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선택지로 변경하는 것이 매우 쉽고 명확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기본값으로 설정된 메뉴 옆에 다른 사이드 선택하기 버튼이 잘 보이게 배치되어 있어서 원치 않는 고객은 언제든 클릭 한 번으로 다른 옵션을 고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값은 어디까지나 친절한 제안이나 편리한 추천의 형태로 제공되어야 하는 거지 교묘하게 숨겨서 다른 선택을 방해하는 덫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오히려 잘만 하면 뭘 고를지 고민됐는데 알아서 추천해주니 편하다. 이런 긍정적인 경험을 줄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설계된 기본값은 고객의 결정 피로를 줄여주면서 동시에 매장의 수익성을 높이는 그야말로 윈윈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고객 경험을 해치지 않으면서, 아니 오히려 향상시키면서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죠. 네.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이제 식당 키오스크는 단순히 주문을 받고 결제를 처리하는 차가운 기계가 아니라 고객의 미묘한 심리를 읽고 그에 맞춰 섬세하게 반응함으로써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영업사원이자 마케터가 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살아있는 영업사원이죠. 키오스크 화면의 레이아웃, 메뉴 설명 문구 하나하나, 버튼의 색깔과 크기, 배치 순서까지 모든 요소가 고객의 최종 선택과 지출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동안 많은 식당 사장님들이 주방 안에서의 경쟁력, 그러니까 더 신선한 재료, 더 특별한 레시피, 더 뛰어난 맛을 내는데 온 힘을 쏟아왔다면요. 이제는 그 노력만큼이나 주방 밖, 바로 고객이 마주하는 키오스크 화면 앞에서 어떻게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인가, 즉 섬세한 심리 설계가 필수적인 시대가 되었다는 점을 이 자료는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리 설계. 네. 결국 고객의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감성적인 마음을 먼저 얻는 것이 고객의 지갑을 열게 하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열쇠라는 그런 통찰인 셈이죠. 네. 그래서 오늘 이 분석을 들으신 여러분, 혹시 식당이나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다면 오늘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직접 고객의 입장이 되어서 매장의 키오스크나 테이블 오더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좋은 제안인데요. 천천히 화면을 넘겨보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이 화면 구성이 정말 내 선택을 도와주고 있는가? 혹시 나도 모르게 특정 메뉴로 유도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너무 복잡하고 불친절해서 그냥 나가고 싶게 만들지는 않는가? 어쩌면 매출 정체의 해답이 복잡한 경영 전략이 아니라 키오스크 화면의 작은 문구 하나,
버튼 위치의 변경 같은 아주 간단한 변화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는 키오스크 설계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그 안에 적용될 수 있는 몇 가지 흥미로운 심리학적 원리들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너무 많은 선택지는 오히려 고객을 망설이게 한다는 선택의 과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력적인 소수의 옵션을 제시하는 방법, 네, 큐레이션. 그리고 비싼 메뉴를 먼저 보여줌으로써 다른 메뉴의 가격 저항감을 낮추는 기준점 효과의 활용, 앵커링. 또 얻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에 더 민감한 인간 심리를 이용한 손실 회피 전략, 손해보기 싫은 마음이죠. 그리고 변화를 귀찮아하는 본성을 활용한 기본값 설정의 힘까지 이러한 원리들이 어떻게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네, 정말 유용한 전략들이었는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도 매우 흥미로운 사고 실험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이러한 심리적 원리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의사결정을 단순화하기 위해 선택지를 줄여주는 것, 특정 기준점을 먼저 제시해서 우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 혹은 미리 정해진 기본값을 무의식적으로 따르게 만드는 것들. 네네. 이런 것들이 비단 식당의 키오스크 화면 설계뿐만 아니라 혹시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 다른 수많은 결정 과정에도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을까요? 아, 그러고 보니 그럴 수도 있겠네요. 물건을 구매할 때 접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화면 구성이라든지 뉴스를 소비하는 방식, 심지어는 인간관계에서의 선택까지 말이죠. 우리 주변에 숨어있는 이런 심리적 장치들을 한번 의식적으로 찾아보고 그것이 나의 생각과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찰해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탐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키오스크 너머의 심리학이 우리 삶 곳곳에 스며 있을 수 있다는 거니까요. 한 번쯤 주변을 둘러보며 생각해보실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